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가 강남학원 김하연 민법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중개사법 좀비기술특강 기본편 제19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민법과 중개사법 강의하는 민중의 지팡이 김하연쌤입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서 또 나오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면 그대로 시험에 또 나옵니다. 기출문제만 정확히 분석하시면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33조 금지행위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일단 매알 초판, 정직상투, 꾸단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면 33조 금지행위, 자 먼저 1항과 2항 주어가 다릅니다. 자 1항 주어는 개국 공인중개사 등이죠. 그러니까 개공 등이 들어가니까 개공, 소공, 보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금지사항이 아니죠. 중개업의 종사는 개공 등의 금지사항입니다. 다시랑 개공 등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1호 3조에 따른 중개사물 매매업 안 돼요. 그러니까 일회성 매매는 상관없지만 사고 팔고 계속 반복 업을 하지 말한 겁니다. 그 주의할 것도 앞에 중개대상물이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면 우리 법과 상관없습니다. 2호 구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 자를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이걸 이 사실 알면서 그와 협조하는 거죠.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입니다. 3호 사례 중에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30일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초과수수 금지하고 4호 해당 중개 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즉 의뢰인을 속이지 말한 거죠. 이게 매알초판입니다. 다음 6호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이 증서 한마디로 거래에서는 안 되는 증서, 금지 증서입니다. 금지 증서 등을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매매업하는 행위입니다. 7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 쌍방대리 하는 행위죠. 직상 안되고 7호, 8호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한마디로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중개하지 말은 거죠. 부동산이나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게 한마디로 미등기 전매 등 중개하지 말은 겁니다. 이 두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이런 걸 중개하면 부동산 투기가 주장되죠. 투기 주장 안됩니다. 9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이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즉 매매도 안 됐는데 거짓으로 매매를 꾸미는 거죠. 예를 들어 이쪽 동네 아파트 34평이 한 10억이 거래돼요. 근데 거짓으로 12억, 13억으로 꾸며서 실거래가 신고한 거죠. 그러면 아파트 값이 뛸까봐 거짓으로 꾸미는 겁니다. 10호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즉 10명이 단체 구성해서요. 자기들에게 없는 물건 중개 제한합니다. 다음 단체 구성은 예우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거죠. 즉 단체 구성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중개 제한하지 말한 거죠. 이게 6호부터가 정직상투꾸단입니다. 6호부터 정직상투꾸단. 여기 정직상투가 무협지입니다. 여러분 홍콩 영화나 무협지 보통 제목이 4개죠. 정직상투 무섭잖아요. 무협지. 근데 그 무협지가 꾸미는 단편이에요. 정직상투가 무협지고 항상 뒤에 꾸단이 따라 넣어요. 꾸미는 단편. 지금까지는 개공 등에게 금지됐죠. 이 항에서 주어가 여기 양 누구든지로 바뀌었습니다. 전 국민 모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후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아파트 분여에 이런 데서 개공 등 업무를 방해하지 말은 겁니다. 1호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가 뭐 맘카페, 다음카페, 블로그, 유튜브, 아파트 뭐 카페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국공사 등에 대해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한다. 즉 어떤 개공은 아파트 가격을 계속 깎으려고 그래요. 그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후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공. 그럼 이 특정 개공이 잘못했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중개하는 특정 개공. 이들이 잘못했거든요. 너희들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 다른 정당한 개공 등이 부당하게 차별당하는 거죠. 3호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합니다. 즉 아파트 맘카페나 아파트 카페 올려요. 예를 들어 34평 아파트가 11억에 거래됐어요 라고 올리는 겁니다. 왜 올린 거죠? 11억 이하로 중개사무소에 중개 의뢰하지 말라는 거죠. 말한 겁니다.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한다. 즉 아파트가 금매는 가격이 싸겠죠. 금매로 9억에 나왔거든요. 그럼 9억에 광고하는 건 정당한 광고죠. 근데 보통 10억에 거래되는데 9억에 광고하면 아파트 가격 떨어질까봐 광고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9호 개공 등에게 중개사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도록 강요하네요. 대가를 약속하네요. 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를 유도합니다. 즉 아파트가 10억인데 계속 11억, 12억에 광고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개공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지 말은 겁니다. 그럼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암기법 만들 때 여기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일단 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 하, 광, 높게라고 딱 정해서요. 왜냐하면 그 문장에서 포인트가 되는 걸 골라서 외워야겠죠. 아무 단어 집으면 안 되죠. 가장 핵심 단어 이렇게 정해서요. 그리고 이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외우려고 제가 암기법을 만들려고 계속 뚫어지게 보는데 자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그 노래 알죠? 이게 갑자기 째째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째, 하, 기억해, 개. 이게 높게가 굴지 말고.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째째하게 굴지 말고 이렇게 제차하광 높게 말고 한 겁니다. 앞에 꾸단 있었죠? 꾸단? 그럼 이들이 다 거래일서 교란형입니다. 그래서 제차각 높게와 하지 말고 꾸단도 하지 마라. 이 거래일서 교란형이에요. 이 제차각 높게 꾸단은 3-3으로 처벌되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고 그 거래일서 교란행위가 최근에 등 약 30개가 추가됐어요. 근데 30개 외울 수 없죠? 우리 앞에 원조 7개만 정확히 외웁니다. 원조 7개. 그리고 이 7개는 나중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30개 외우지 마시고 원조 7개만 정확히 외우면 문제는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래를 외워요. 이렇게 제차하강 높게 말고 꾸단 등 하지 마라. 거래질서 교란행위 3-3으로 처벌돼. 퍼펙트하죠? 이거 외워놓고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인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차각 높게 꾸다는 거래일서 교란행위라고 이걸 넣어서 외우셔야겠죠. 이걸 넣어서 암기법만 외우고 이게 심지어는 공법인지 등기법인지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외우고 이것은 거래일서 교란행위고 3-3으로 처벌됩니다.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 강의 이 영상 제일 마지막에 암기사항 넘어가는 왼쪽 영상이 나오거든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암기사항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직접 거래가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갑에게 아파트 10억짜리 있어요. 근데 갑의 가족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됩니다. 이민 가에 대해서 아파트 이거 빨리 팔아야 돼요. 안 팔리네요. 그래서 개공한테 오늘 당장 9억에 팔아달라고 매도 의뢰합니다. 금매로 1억 싸게 나왔죠. 우리가 개공이면 이거 잡아야겠죠. 이게 직접 거래입니다. 의뢰인 갑이 개공에게 찾아왔거나 개공에게 전화로 물건을 맡겼죠. 그걸 거래하는 게 직접 거래고 이걸 처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개공은 직접 거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됩니다. 처벌되는데 그럼 이 매매 계약의 유효로 해야 할까요? 무효로 해야 할까요? 만약 이건 무효로 하면 갑은 다시 매매해야 되죠. 그럼 미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뢰인 갑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유효로 내버려 두고 개공을 처벌하면 되죠. 그럼 처벌 제지받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로 두죠. 이런 걸 단속 규정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번엔 갑이 아니고 자 이건 직접 거래입니까 매매입니까? 직접 거래죠. 그러니까 매매든 임대차든 교환 등이든 아무튼 의뢰인과 뭔가를 직접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 대신 갑의 대리인이 와서 매매에도 직접 거래고 갑에게 사건을 맡은 수임인과 매매에도 직접 거래입니다. 어차피 대리인이든 수임인이든 갑하고 동일시하겠죠? 이들과에도 직접 거래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집은 90페이지죠. 자, 1번. 이제 개공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가로는 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어차피 우리는 법조문과 판례만 나옵니다. 그럼 금지행위 나오면 이제 1번 지문이 아까 외운 거 매할 초판 정의상투 꾸단 중에 무엇을 물어본 가 하셔야 돼요. 1번은 토지 건축물은 중개사물이고 매매업 아까 매를 물어봤죠. 2번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개공이 이에 동조하여 전매,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네요. 이게 투죠, 투기 조장행위 해당하죠. 3번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수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개공이 차익을 취득했네요. 이게 판이죠, 판? 의뢰인은 판단을 그리치겠죠. 가격 등도 중요사항에 관한 판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판입니다. 4번 개공이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 아까 수임인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것도 금지에 해당합니다. 5번이 이제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가? 5번 매도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받은 개공을 의뢰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개공갑이 개공갑이 매수했는데 직접 거래입니까? 다른 개공 의뢰 중개에서 직접 거래 아니죠. 그 다음 매수 의뢰받은 다른 개공 병의 중개로 X를 다시 매도했다. 갑이 매도했죠. 갑이 매도해도 직접 거래 아니죠. 다른 개공 병이 중개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거래가 한 번도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자, 2번입니다. 개공이 금지행위와 그와 대한 벌칙 연결이 옳은 겁니다. 자, 아까 금지행위를 여기 박스 매할 초판 증기상투 꾸다 내우셨죠. 기억은 어떤 글자에 동그라미 할까요? 기억은 거래 당사 쌍 보입니까? 쌍방 데리고 이건 3-3 맞았습니다. 니은은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중개상물 매매업이죠. 이건 1-1 맞았네요. 디귿은 어떤 글자에 동그라미 할까요? 디귿은 관계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중개업이죠. 이건 3-3이었죠. 3-3. 리을 사례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가 수수죠. 이건 1-1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옳은 거 기억과 니은이죠. 3번 법령상 개공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그럼 금지행위는 매할 초판 증상투 꾸단입니다. 기억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재물을 임대했다. 이게 이제 쌍방대리인가? 근데 쌍방대리가 금지되고 일방대리는 금지하지 않았죠. 기억은
중개의뢰인을 대리, 이게 일방, 한 명만 대리했죠. 이건 일방 대리라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금지행위 아니다. 니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자,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고 겸업이죠. 그럼 분양대행에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이건 초과수수가 아니죠. 분양대행은 중개사 법령에 보수 규정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수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은 금지행위 아니죠. 디귿, 중개의뢰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사물 직접거래, 대리인과 것도 직접거래에 해당합니다. 디귿은 금지행위고 리을은 건축물 매매여 금지행위죠. 정답이 2번 디귿과 리을입니다. 4번 개공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1번 어디에 동그라미칠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의 사실을 알면서 협조죠. 2번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수수. 3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증자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금지증서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4번 법인이 아닌 개공과 중개사물 외에 함정이네요. 건축자재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매매업은 중개사법하고 상관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5번 중개의뢰인이 중간승자 등기 방법으로 전매를 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개공이 알고도 투기 목적 전매를 중개했죠. 그럼 금지행위입니다. 그 뒤에 설사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은 불법 목적이 다분하죠. 이건 투기 조장 금지에 해당합니다. 전매 차익이 없더라도 얘들은 다 불법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35위 중개사법 교재 학교에서 요약집으로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가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약 4시간 분량 강의 올려드립니다. 다음 좀비 기출은 매일 진행하고 있죠. 두 권을 동시에 구매하시면 할인이 되겠습니다. 아래 계좌 입금하시고 반드시 핸드폰 문자로 아래 4가지를 잘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명 꼭 적어야 됩니다. 교재명도 적어주세요. 중개사법 암기사항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최대 8문제까지 나온다 그래서요.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다음 중개사법 이론 강의 꼭 들어야 됩니다. 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라 80점 이상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론 강의 꼭 공부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